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병원 규정이라서요. 제발요. 간호사님, 딱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가, 개은이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요. 제발 의사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차가운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아산병원 VIP 건강검진센터 14층 라운지. 박진우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막 건네받은 검진 가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1층 일반 접수 창구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란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미 일주일이나 기다려드렸습니다. 수납이 안 되면 진료 예약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돈은 내일 꼭 구해올게요. 제가 오늘 밤새워서 일하면. 제발, 우리 개운이. 그 목소리.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10년이었다. 그 목소리를 잊고 산 지 10년.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세상의 전부였던, 그러나 자신이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버렸던 그 목소리. 진우는 검진 가운을 손에 쥔 채 홀린 듯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는 VIP 라운지와는 달리 전쟁터처럼 복잡했다. 수많은 사람들, 울음소리, 고성이 오가는 그곳, 그리고 접수 창구 앞,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 이서연. 그의 전 부인이었다. 한때 누구보다 밝게 빛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진우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처참하게 말라 있었다. 푸석한 머리카락, 영양실조처럼 깡마른 어깨, 그리고 색이 바래고 해진 얇은 외투 하나. 어머니, 정말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제발, 제발. 그때 서연의 외투 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이 보였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안 아파. 집에 가자.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닮은 그러나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얼굴. 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서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다. 개운이, 박개운, 진우의 숨이 멎었다. 1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땐 갓 돌이 지났던 딸. 이제는 제법 소녀 티가 났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엄마, 울지 마. 저 사람들한테 빌지 말라고.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개은이 옆에 서 있던 15살 남짓의 소년. 교복은 몸에 맞지 않게 컸고 운동화는 뒷굽이 다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자신을 노려보던 5살 배기, 꼬마의 그것과 똑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준이, 박민준,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엄마, 가자. 여긴 우리 같은 사람 오는 데 아니야. 민준이가 동생 개운이를 부축하고 엄마 서연의 등을 떠밀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접수 창구를 돌아보며 절망적인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잠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내려 했다. 하지만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지갑 안에는 현금만 수백만 원, 한도조차 없는 블랙카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저 세 사람은 고작 몇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의 병원비 때문에 절망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전 그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가 새던 작은 옥탑방.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애원했었다. 진우 씨, 우리 그냥 이렇게 셋이서, 아니 넷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나 정말 괜찮은데. 그때 뱃속에는 개은이가 있었다. 민준이는 옆에서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바지를 붙잡고 있었다. 진우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서연아, 난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시궁창 같은 바닥에서 내 자식들 키우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성공에 방해만 돼. 그리고 그는 정말로 성공했다. IT 신흥 재벌, JW 테크의 박진우 대표, 수천억 대의 자산을 일군,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을 버렸던가? 지금 그의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의 시계가, 발에는 수백만 원짜리 수제 구두가 신겨 있었다. 몸에 걸친 맞춤 정장은 그의 위엄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방금 스쳐 지나간 서연은 낡은 운동화를, 개운이는 몸에 맞지도 않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세 사람이 힘없이 병원 자동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10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그들을 붙잡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과연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박진우 대표님, 검진 시간 되셨습니다. VIP 전담 간호사가 그를 부르러 1층까지 내려와 있었다. 아? 네, 갑니다. 진우는 애써 떨림을 감추고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랐다. 14층 VIP 병동은 1층 로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마치 6성급 호텔 라운지 같았다. 개인 대기실, 최고급 안마의자, 전담 의료진. 대표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어제 과음하셨습니까? 의사의 부드러운 물음에 진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방금 본 세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지? 그때는 몰랐다.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아니,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철저히 속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의 검진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진우는 곧장 자신의 회사,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JW 타워로 향했다. 최신형 마이바흐 뒷좌석, 전용 기사가 부드럽게 차를 모는 동안 그는 태블릿으로 주식 시황 대신 다른 것을 검색하고 있었다. 흥신소, 사설 탐정. 평생 이런 단어와는 인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대표님, 오늘 10시 이사회 미팅 있으시고 12시에는 한채린 대표님과 약혼 관련 프레스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채린, 국내 최대 투자사 CH캐피탈의 대표이자 10년 전 진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거액을 투자해준 여자, 그리고 2달 후 결혼을 약속한 그의 약혼녀였다. 윤 비서,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대표님, 프레스 미팅은 당장 취소하라고 했어. 진우의 날카로운 외침에 윤 비서가 움찔하며 물러났다. 평소에 냉철하고 여유롭던 진우의 모습이 아니었다. 30층 대표이사실, 서울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선 진우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성공한 후 끊었던 담배였다. 민준이는 15살, 개운이는 12살. 10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전 세계를 돌며 골프를 치고 명품을 사 모으는 동안 내 아이들은, 내 첫 가족은 병원비 몇만 원이 없어서 울고 있었다. 진우는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동시에 불길한 의문에 휩싸였다. 이상하다. 서연이가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지? 물론 10년 전 그가 모질게 떠났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앞길 막지 마. 그렇게 소리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픈데. 서연이는 그럴 여자가 아니었다. 자존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할 여자였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쯤이었나. 한채린과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였다. 자기야, 혹시 전 부인 소식 궁금해?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냥
내가 사람 시켜서 좀 알아봤지. 자기 마음 편하라고. 체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대. 지방에서 작은 식당 한다더라. 아이들도 새아빠 잘 따르고 행복하게 잘 산다니까. 자기도 이제 마음에 짐 덜어. 그때 진우는 솔직히 말해서 안도했다. 그래, 다행이다.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죄책감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재혼? 행복하게 잘 산다고? 오늘 병원에서 본 그 모습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우는 즉시 내선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 지금 당장 통신사 연락해서 내 개인 휴대폰, 10년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 전부 뽑아와. 모든 내역이야. 차단된 번호, 스팸 처리된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네, 대표님. 그건 개인정보라. 4명의 휴대폰이야. 당장. 그리고 그는 곧장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 어유, 박진우 대표님이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을. 40대 중반의 탐정, 곽 소장은 진우를 알아보고는 놀란 눈치였다.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3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서연, 박민준, 박계훈. 전 가족입니다. 곽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런 의뢰는 처음이 아니라는 듯 그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모든 거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학교는 다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3일, 아니 이틀 안에 모든 걸 알아내주세요. 제발 최대한 빨리. 이틀 후 진우는 회사에서 초조하게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10년치 통신 기록입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출력물. 진우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발신자 고양 X 이서연. 10년 전 그가 떠난 직후부터였다. 진우 씨,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 진우 씨, 나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문자들은 1년에 수십 통씩 꾸준히 와 있었다. 민준이 오늘 입학식이야. 당신 닮아서 아주 늠름해. 개은이가 태어났어. 당신 눈을 꼭 닮은 예쁜 공주님이야. 개은이가 아파. 병원에서 천식이래.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고 3년 전 가장 최근의 문자. 제발. 진우 씨, 개은이가 또 쓰러졌어. 응급실인데 수술비가 100만 원만. 제발. 이 문자 보면 연락 줘. 제발. 진우는 그 어떤 문자도 전화도 받은 기억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번호는 분명. 스팸 차단이나 수신 거부 목록에도 서연의 번호가 없었다. 그렇다면 단 하나. 자신이 모르는 제3자가 중간에서 이 모든 것을 차단했다는 뜻이었다. 윤 비서. 진우의 고함에 윤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내 개인 휴대폰 누가 관리했지? 나 말고. 내 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윤 비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솔직히 말해, 윤 비서. 누가 시킨 거야? 그건 한채린 대표 짓이야. 윤 비서가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한 대표님께서 대표님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과거에 불필요한 연락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받는 모든 연락을 먼저 필터링해서. 필터링? 이게 필터링이야. 내 자식이 아프다고. 수술비가 없다고. 1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진우가 책상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마침 그때 대표이사실 문이 열렸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프레스 미팅은 왜 취소한 거야? 화려한 샤넬 정장 차림의 한채린이 인상을 쓰며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통신 기록과 사색이 된 윤 비서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차갑게 웃었다. 아, 드디어 알았나 보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박진우 씨. 채린 씨, 정말 당신이. 그래, 내가 했어. 채린은 너무도 당당했다. 그 여자와 애들이 당신 발목 잡게 둘 수 없었어. 당신은 내 사람이잖아.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런 사소한 과거 때문에 당신의 성공을 망칠 순 없었지. 사소한 과거? 내 자식들이야. 당신이 재혼해서 잘 산다고. 거짓말 좀 했지. 그게 뭐 어때서? 덕분에 당신 10년 동안 죄책감 없이 일에만 몰두했잖아. 그래서 지금의 박진우가 된 거야. 그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이 여자가 악마처럼 보였다. 수술비, 개운이가 아프다고 한 연락까지 당신이 막았어? 그랬나? 기억도 안 나네. 매달 돈 달라는 문자가 하도 많이 와서. 체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진우에게 다가왔다. 자기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10년이나 지났어. 당신은 성공했고 그 여자들은 바닥에 있어. 그게 현실이야. 이제 와서 그 여자들한테 가기라도 하겠다고? 이 모든 걸 버리고? 버려? 뭘 버려? 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오늘 뭘 받는지 알아? 내 딸이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걸 봤어. 내 아들이 15살짜리가 엄마를 지키겠다고 도끼만 품고 서 있는 걸 봤다고. 뭐, 병원에서 만났어? 체린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진우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서 책상에 던졌다. 이거 당신이 사준 거지. 당신이 준 모든 거, 이 회사 지분까지 다 돌려줄게. 뭐? 자기야,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진우, 너 지금 이게 무슨... 당장 나가. 체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좋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날 버려? 그 거지들한테 돌아가서. 잘해봐. 그 인간들이 널 진심으로 반겨줄 것 같아? 10년 동안 버림받은 원망, 그 지옥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체린이 악을 쓰며 소리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사무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진우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10년이 한 여자의 잔인한 계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신기루를 위해 자신의 진짜 가족들은 10년간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곽 소장이 내민 파일은 두껍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진우의 남은 이성마저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현재 거주지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113호입니다. 파일 첫 장에 나온 사진. 창문의 절반이 땅에 묻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반지하방의 사진이었다. 보증금 300에 월세 40. 새 식구가 살기에는 현관문을 열면 바로 방입니다. 진우는 10년 전 그래도 햇볕은 들던 옥탑방을 떠올렸다. 지금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이서연 씨는 현재 직업이 3개입니다. 탐정이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새벽 4시부터 19시까지 신문 배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 주방 보조,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진우의 머리가 하얘졌다. 잠은
잠은 언제 잡니까? 이동하는 시간이나 식당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박민준 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교 성적은 우수하지만 교우 관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폭력 문제로 몇 번 학폭위에도. 폭력이라고요? 대부분 아빠 없는 자식, 반지하 거지라고 놀리는 아이들과 시비가 붙은 거였습니다. 동생을 극진히 아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같은 곳은 전혀 다니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가서 동생을 돌봅니다. 진우는 중학생 시절 최고급 과외를 받던 자신을 떠올렸다. 자신의 자신을 닮은 아들은 거짓 소리를 들으며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박계은 양 건강이 가장 심각합니다. 탐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만성중증 천식입니다. 영양 상태도 극히 불량하고 면역력이 바닥이라 합병증도 잦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 의원에서 싼 약만 타다 먹이는 수준입니다. 오늘 아산병원에 간 것도 아이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을 뻔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부업체 사채입니다. 사채요. 3년 전 개은 양이 크게 아팠을 때 수술비 500만 원을 빌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이자 감당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금은커녕 빚이 지금 3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파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3천만 원. 자신에게는 어제 마신 와인 몇 병 값도 안 되는 돈. 그 돈 때문에 서연이는 하루 3시간을 자며 버텼고 민준이는 주먹질을 했고 개은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우는 텅 빈 눈으로 탐정을 바라봤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특히 아이들, 개은이. 절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그날 밤, 진우는 200평짜리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성공의 증표들. 올해의 경영인 상패, 아시아 100대 기업가, 트로피.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세계 3대 진미라는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저기 신림동 반지 하방에서는 새 식구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지도 몰랐다.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10년간 이룬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한채린이 그를 속였다고? 아니다. 가장 큰 죄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그들을 찾아보려 하지 않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새벽 4시, 진우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신림동. 탐정이 알려준 그 주소였다. 그는 10년간 외면했던 자신의 진짜 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4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골목까지 새어나오는 신림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 박진우는 3억짜리 마이바흐에서 내렸지만 차마 그 103호 반지하 현관문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 저쪽 골목 어귀에서 비틀거리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이서연.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힘없이 벽에 몸을 기대어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여린 어깨를 완전히 짓뭉개 버린 것 같았죠.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를 들은
서연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 그 안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한 공허한 눈이었어요. 네가 여길 왜? 서연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진우의 가슴을 찔렀죠. 10년이야, 10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한채린 그 여자가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를 마중 나온 거였죠. 그러다 엄마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 박진우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세요? 15살 소년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나야. 아빠? 민준이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웃기지 마. 내 아빠는 10년 전에 우릴 버리고 죽었어. 민준아, 그게 아니야. 내가 선물이랑. 진우가 차 트렁크에 가득 실린 백화점 쇼핑백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폭발했습니다. 선물, 지금 우리한테 그따위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딴 걸로 폼 잡고 다닐 때 우리 엄마가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다가 길에서 쓰러진 거 알아? 개은이가. 내 동생이 천식으로 숨 넘어갈 때 병원비 없어서 내가 업고 응급실까지 뛴 거 아냐고. 민준아, 제발. 아빠가 미안해. 10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 돈 때문에, 당신이 버린 돈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그 인간들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엄마, 오빠, 무슨 일이야? 작은 방에서 개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다 낯선 남자인 진우를 보고는 겁에 질려 엄마 뒤로 숨어버렸죠. 무서워. 저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그 한마디에 진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밀어냈습니다. 가, 제발 가. 우리 1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 힘들었지만 우리 셋이서 버텼다고. 이제 와서 우리 흔들지 마. 당신 성공한 거 알아.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 가. 우린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철컥. 반지하의 차가운 철문이 비진우의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탐정에게 24시간 밀착 감시를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생기면 내가 1분 안에 갈 수 있게. 그리고 이틀 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사채업자들입니다. 덩치 큰 놈들 여럿이 지금 반지하 문을 부수고. 진우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손대지 마. 이 개자식들아. 개운아, 숨 쉬어. 제발.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엑셀을 부러뜨릴 듯이 밟았습니다. 신림동 골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기들이 부서져 골목에 나뒹굴고 있었고 서연이가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치하고 있었죠.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개은이가 숨을 안 쉬어. 서연의 절규에 진우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개은이는 충격으로 인한 급성 천식 발작으로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개은아, 아빠야, 정신 차려. 진우는 아이를 들쳐안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산병원 응급실. 10년 전 개은이가 태어났던
그리고 며칠 전 그들을 마주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기흉입니다. 천식 발작으로 폐 한쪽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비가 얼마나? 서연이가 피를 흘리며 물었습니다. 일단 검사비, 수술비,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최소 5천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수납하셔야. 5천만 원.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들은 개은이를 수술실로 옮기려다 멈칫했습니다. 보호자분, 결정을 내가 할게요. 내가 학교 그만두고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동생 좀 살려주세요. 15살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계산하십시오. 병원비 5억이든 5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사, 최고의 장비로 내 딸 당장 살려내십시오. 당장. 안 돼. 저 사람 돈 받지 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개은이가 중요해. 진우가 민준이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서연이가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제발 우리 개은이 좀 살려줘. 여보라는 그 한마디에 진우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5시간 50년 갔던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우는 피범벅이 된 서연의 이마를 조용히 소독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10년 동안? 진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멍청했어. 성공에 눈이 멀어서 너희를 버렸어. 그게 첫 번째 죄야. 그리고 나는 속았어.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한채린이 10년간 차단했던 문자 내역들을 민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개은이가 아파 수술비가. 민준이 입학식. 이게 다 진짜예요? 한채린, 아빠랑 결혼할 뻔했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막았어. 너희가 재혼해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 민준이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복도 저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한채린이었습니다. 박진우,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다 네가 지금 여기서 이 거지들이랑 뭐 하는 거야? 채린은 피투성이가 된 서연과 도끼 어린 눈의 민준이를 보고는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꼴들 잘 돌아간다. 그래서 수술비는 네가 내줬어? 그게 얼만데? 5천? 1억? 박진우 씨, 자선사업가 나셨네. 당신이 우리 엄마 문자를. 민준이가 달려들려 하자 진우가 막아섰습니다. 채린 씨, 당신이 인간이야? 인간. 난 내 인생의 은인이야, 박진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저 여자랑 저 반지에서 썩고 있었을 거라고. 저 꼬맹이 수술비 대주느라 내 인생 전부 말아먹었겠지. 차라리 그때 죽게 놔뒀어야. 짝! 진우의 손이 채린의 뺨에 날아갔습니다. 다시는 그딴 말 하지 마. 진우는 휴대폰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채린이 자백했던 내용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여자와 애들이 당신 발목 잡게 둘 수 없었어. 주변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쳤나 봐. 애가 아프다는데 그걸 막아? 악마 아니야.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우, 너 당장 꺼져. 그리고 당신 회사, CH 캐피탈, 내일부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 파기야. 당신이 내 성공을 만들었다고? 좋아. 그 성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통보하는 거야. 내 가족 건드린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윤비서, 보안팀 불러. 체리는 결국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후회할 거야, 박진우. 너희들 다 같이 저 시궁창으로 다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가고 서연이가 조용히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도 속은 거였구나. 다음 날 개은이가 일반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건 밤새 자기 손을 꼭 잡고 잠든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저씨? 개은아, 깼어?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은이는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응, 개은아.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흑. 진우는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와줘서. 그 한마디에 진우의 10년은, 지옥 같던 과거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6개월 후, 세 사람은 신림동 반지하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잠실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사채 빚은 진작에 다 해결했고요. 진우는 회사 대표직은 유지하되 대부분의 업무를 부사장에게 넘기고 6시 칼퇴근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어. 민준이는 더 이상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가 되어 있었죠. 엄마, 나 이제 뛰어도 숨 안 차. 개은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이제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평범한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그녀는 더 이상 식당 주방과 편의점을 전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포기해야 했던 간호사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평범한 행복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도, JW 타워의 펜트하우스도, 한채린이 만들어준 성공도, 지금 내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미소, 이 평범한 저녁 식사 한 끼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우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10년이나 너무 늦었지만 나 다시 한번 민준이 개운이 아빠 그리고 당신 남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줄래?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을 결국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우가 1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